네, 안녕하십니까 주토피아 시청자 여러분,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밸류파인더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이 코프라라는 종목인데, 네. 일단은 이 회사 주가가 얼마 전에 점프를 네.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BGF라는 회사가 네. 이제 코프라를 인수를 네. 한 그 소식에 점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요 일에 대해서 네.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네네. 일단 이 회사는 뭐 최근에 이제 EP 시장이라고 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게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테슬라 뭐 최근에 뭐 $1,200까지 올라가면서 네. 2차 전지 관심이 고조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첨보와 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죠. 엄청나죠. 그러면은 그 다음이 사람들이 찾은 게 알루미늄이었어요. 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올라갔죠. 근데 항상 2차 전지에서 숙제로 남아 있었던 거는 네. 연비를 좋게 하는 거였거든요. 배터리. 네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네. 그럼 차 가볍게 하면 네네네네.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네. 연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시장이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까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회사가 코오롱 플라스틱이었고, 네네네네.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 대장주였는데, 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BGF가 되죠. CU. 그쵸. 그쵸. BGF 네, 리테일. 네, 네. 근데 이제 여기가 갑자기 왜 폴리머 생산하는 코프라를 네. 인수하지? 네. 라는 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이고,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이번에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게 BGF 네. 2세들이 네네. 이제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이제 딜을 좀 소싱을 했다라고 좀 아.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향후에 더 적극적인 네.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되게 공시를 보시면은 네.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결론만 보면 2,500억 원을 들인 거예요, BGF가. 그래서 그거를 크게 1,500억이랑 1,000억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네. 1,500억은 기존 최대 주주, 그러니까 구주에 대해서 1,500억 원을 이제 잔금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완성이 되는데, 네. 그 주식을 한 주당 2419원에 2419원이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요 딜이 공시가 되기 바로 전날에 네. 그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9,000원이 살짝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BGF가 코프라를 평가하는 가치가 네. 지금 현 주가보다 더 2배 위- 정도? 네. 네, 이렇게 높게 봐준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뭐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주지 않으면 또 기존에 있던 최대 주주가 아. 또 매도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네네네네. 많이 좀 비용을 들인 거고, 네네. 그 나머지 1,000억 원은 참 신기한 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12,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BW 세 개를 되게 섞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1,000억인데, 제3자 배정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유상증자에서는 일단 제일 좋은 거, 네네네.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거고, 네. 10이랑 BW가 이제 여기서 한 691억 원 정도를 썼는데, 네. 이게 아마 단가가 한 8,000원대. 8,000원. 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나중에 됐을 때 네.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할래 안 할래 네네. 이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이번에 8,000원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이 주가가 만약에 2만 원이 가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네네. 하고 팔면은 12,000원에 한 주당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근데 주가가 만약에 6,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안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향후에 주가 상승을 보고 들어온 건데, 네. 이게 지금 8,000원대인데 이미 주가가 지금 뭐 12,000원대 그렇죠. 정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뭐 지금보다 주가가 뭐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네. 가져가겠죠. 네네. 근데 이게 여기서 특징적인 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전환사채랑 이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사실 외부인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최대 주주가 12BW로 들어온 경우는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나중에 주식 전환하면 그게 고스란히 최대 주주 지분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네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2BW로 들어가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네.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네.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더 최대 주주 지분이 원래 35%가 좀 안 됐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다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최대 주주 지분이 50%가 넘어가요. 넘어가죠. 네, 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대장이었는데 네. 이게 BZF가 끼어 들어가니까 네. 물론 코오롱 플라스틱도 코오롱 그룹에 속해 있는 대기업 계열사지만 네. 어쨌든 이게 BZF가 들어오고 뭔가 2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신사업을 또 영위를 할 때 이 네.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굉장히 좀 녹아 들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주에 대한 평가 자체도 그때 당시보다 2배 이상의 네. 어떤 밸류를 쳐줬고, 그러면 어쨌든 이런 큰 어떤 딜이 성사가 됐는데 과연 BGF, 그러니까 CU 그 유통 편의점을 주력하는 그 네. 회사가 요 코프라를 그 인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그 에코바이오라는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 네. BGF의 자회사. 네.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인데 그쪽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그 코프라와 좀 관련이 있는 네. 그 경량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친환경 플라스틱 해서 그 둘의 어떤 그 시너지를 봤다 뭐 이런 네. 이런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트렌드로 보면은 뭐 네. 탄소 중립 네. 아니면 또 최근에 이제 상장사들한테 화제가 되고 있는 ESG 경영 이런 네. 것도 결국은 다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 회사가 안 그래도 실적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코프라가. 네, 코프라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또 보시면은 네.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사업을 되게 또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네, 네. 또 재활용 플라스틱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환경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플라스틱을 만든 제품을 지금 다른 업체들이 코프라한테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회사 마진율이 거의 굉장히 고마진 사업이거든요. 마진이 어느 정도? 네. 이게 뭐 그것까지는 저도 이제 네. 회사에 물어봤는데 뭐 이런 네네. 경영상의 이런 부분들로 네. 정확한 답변은 듣지는 못했지만 네. 어쨌든 매출 비중이 그래도 꽤 됩니다. 20에서 25%를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협력해서 할 게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사실 뭐 예를 들면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HDC, 현대 EP 같은 회사들도 이런 BGF에 이게 라인업에 들어갈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뭐 이름 들으면 아시겠지만 네네. 코오롱 플라스틱은 코오롱 그룹이고 HDC, 현대 EP는 또 HDC 그룹이다 보니까 네네. 이쪽 아무래도 코프라가 좀 더 낙점되기 좀 쉬웠던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지 네네네. 않았을까. 지금 좀 또 생각해 보니까 이쪽 그 친환경 플라스틱에 관심이 있으셨던 투자자분들은 네. 그 어떤 피해 인수가 될 수 있을 만한 후보군을 추려 놓으셨을 그런 어떤 스마트한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코프라가 그 손에 꼽혔던 회사인데 네. 이번에 그게 이제 성사가 됐던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코프라를 예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네네. 아무리 봐도 네. 실적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코프라밖에 없고 왜 제 기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코오롱 플라스틱이랑 HDC 현대이프는 사실 그냥 딱 적정주가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네. 놓은 상태요. 실적 대비해서 뭐 EPS라던가 네, PER이 네. 근데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안을 해도 너무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공시를 보고 되게 당황을 했었죠. 이게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 회사가 네. 안 그래도 사업이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네. 뭐 매각에 대한 거는 거의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빨리 이루어졌다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SG에 대한 뭔가 대기업들의 관심이 또 이거를 보여주는 일환이 아니었나라고 좀 그러네요. 네,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이제 추진력이 있게 잘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좀 날개가 좀 생긴 게 아닐까라고 네, 좀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코프라 보고서를 2개 내셨었는데 9월 1일에 이제 처음 보고서 발간을 하시고 그 인수 소식이 나온 게 11월 한 4일 정도? 4일 정도 지금 내시고 한 2달도 안 돼서 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이 코프라를 이제 픽업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네. BGF가 코프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유망하게 이제 보셨던 거니까. 뭐 BGF가 없었어도 사실은 더 그렇죠. 상승할 수 있었던 회사일 것 같은데 네네네. 그 사실 코프라라는 게 그냥 시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쪽 플라스틱 요런 네. 부분에서, 예. 이게 뭐 사실 코오롱 플라스틱 하면은 상호 명에 플라스틱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대충 알겠다 하는데 코프라는 그런 저게 뭘까라고 무역 같기도 하고. 그쵸. 예.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기회에 시장에 좀 네. 잘 알려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받을 자금이 네. 그 구주 매출 말고도 한 1,000억 원 정도 가량 되잖아요. 네네.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네, 일단 매출만 먼저 보자면은 네네. 사실
제가 올해 9월 달에 보고서를 냈을 때는 매출액이 한 2,050억에 영업이익을 한 210억 원을 좀 예상을 했는데 올해 매출. 네. 네네네. 근데 지금 3분기 누적으로 네. 거의 매출액이 한 1,500억 원, 아, 영업이익이 네. 170억 원이니까 이미 벌써 뭐 한 네. 80% 90% 이제 달성을 했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들도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네. 뭐 무난하게 4분기도 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충분히 네네. 상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재무제표를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제가 내년도 실적 추정을 할 때가 EPS가 한 1,100원이었는데 이번에 실적을 더 올렸는데도 EPS가 1,000원으로 감소를 그쵸. 우리가 이제 주식이 늘어났죠. 네, CB랑 BW를 이제 주식 네. 수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 EPS가 당연히 이제 순이익이 낮아지면서 네. 더 주식 발행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EPS가 좀 희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2,450억 원까지도 충분히 더 그렇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10% 이상 네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업이익률은 1분기 때는 안 좋았는데 2, 3분기 때 계속 10%를 넘어가고 있는 이유가 네. 이 원료 만약 가격이 올랐으면은 네.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판매할 때 가격에 같이 녹여 넣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도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대목일 수 있는 게 요즘에 또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 요것 때문에 네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항상 추천해주는 그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격 정가력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가격 정가력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뭐 과자가 있는데 이거를 뭐 1,500원에 올려도 뭐 네. 시장에서 다 사갈 것이다. 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프라 역시 자신감이 있는 거네요. 네, 그게 또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실적에서 있었던. 이제 네.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이 회사를 제가 9월 달에 보고서를 냈을 때는 PER 산출하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이게 밸류를 어떻게, 왜냐하면 증권사 보고서도 많이 없었어요. 네. 코프라가.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과거에 매출액이 한 1,300억 원 나왔을 때 PER을 거의 17배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전기차 차량 경량화에 예. 이슈에다가 이제 BGF에 대한 이런 투자 모멘텀까지 프리미엄을 감안을 하면은 뭐 ESG 20배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뭐 네, 그래서 뭐 이게 약간은 조금 좀 겹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목표가는 최종 목표가는 일단은 2만 원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 뭐 주가라는 게 가던 종목이 또 계속 가고 그쵸, 뭐 되게 모멘텀 자체라고 해서.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네네. 뭐 최근에 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좀 네. 잘 될 수 있는 이런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00억 원의 이제 자금이 생겼잖아요. 네, 네. 이 회사가 안 그래도 200억 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원래 유동성 현금이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네. 200억 원 있어서 지금 한 1,200억이 있는데 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쪽에 사업을 투자를 할 거고 예. 그리고 이게 미국 시장도 굉장히 지금 잘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 법인이 차지하는 게 지금 매출에서 한 20%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게 인수되기 전에 이미 네. 라인을 9개까지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음. 뭐 이게 돈이 더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네. 기존의 하이엔드 유저로 가고 있는 자동차 매출 비중 80%에 좀 더 공격적으로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친환경과 관련된 뭐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업도 좀 더 힘을 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최대 주주도 바뀌고 했는데 뭔가 갑자기 생뚱맞은 다른 걸 하기에는 네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네네네. BJF가 인수를 할 때는 분명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거를 토대로 그쵸. 어떻게 할지 그림을 그리고 인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완전히 생뚱맞은 게 아니라면 본업을 잘 살릴 수 있는 네네. 쪽으로 아무래도 뭐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고객사들도 확보해 나가는 중이고 네. 말씀하셨던 요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유명 전기차 업체의 소재 승인을 받아서 기술력도 입증된 상태이고 네. 기업이 이익이 이제 확장될 때 네. P냐 Q냐라는 말을 하는데 P는 이제 판매 가격이 얼마나 계속 비싸질 수 있느냐 하고 Q는 이제 많이 이제 팔리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둘 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이제는 BGF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기존 최대 주주가 예상했던 그림이 조금은 이제 그거대로 안 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네네. 최대 주주가 바뀌었으니까. 네. 하지만 중간에 가는 길에 뭔가 조금씩 이렇게 뭐 안 될 가능성은 있어도 네. 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모든 게 좀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이 회사도 앞으로 뭐 Q보다 가격적인 측면이 더 메리트가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서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네. 그 목표 주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 유상증자라든지 CBBW 발행 자체에 대해서 좀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드릴까요? 네, 일단 유상증자가 뭐 잘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삼자 배정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가 있고 뭐 실권주 청약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삼자 배정을 제외하면은 보통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라고 네. 시장에서는 알고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이 회사는 삼자 유증을 또 BJF가 가져갔고 네. 특히 CBBW를 발행하면은 이거는 웬만하면은 호재로 작용이 안 돼요. 다 네. 악재로 작용이 되죠. 근데 이 회사는 CBBW를 또 BJF가 가져갔다 보니까 네. 네. 약간 이거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주식 전환이 결국 최대 주주로 쌓이는 거여가지고 그때 가서 이렇게 돈 들여서 산 거를 BJF가 네네. 팔지 안 팔지는 뭐 사실 뭐 BJF 마음이겠지만 네네. 웬만하면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한 35% 좀 안 되는 최대 주주 비율이 아마도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은 한 네. 50% 중반대까지 최대 주주 지분이 올라오지 않을까 네. 네, 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에 네.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을 키워가지고 팔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네 회사로 흡수를 하겠다 그런 목적에서 애초부터 딜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CBBW로 들어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한 주에 2만 원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쵸. 그럼 CBBW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싸게 들어가겠다. 이거는 또 M&A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끝으로 만약에 이제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냥 요즘에 드는 생각이 네. 하루하루 분위기가 달라요. 주식시장이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계속 가기도 하고 어떤 네. 종목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실 때쯤이면은 아마도 그때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시장이 심하지 않을까라는 네. 점에서 차라리 지금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성장성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안정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네네. 좀 뭐 코프라는 약간 성장성과 전 안정성을 같이 가져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확실히 뭐 예측의 영역보다는 대응을 해나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조바심 내다가 네. 오히려 매매가 꼬이는 악순환이 요즘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NFT가 네.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거 따라간 내가 살 때는 막 네. 위에 상단이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에 카카오도 그랬었죠. 네. HMM도 이게 왜 가냐 네. 하는데 요즘에 어느샌가 보면은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유가 없으니까 네, 주식이 상승을 하면 또 하락이 있는 거니까 너무 네. 하루하루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이것도 좀 긴 호흡으로 이 종목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BGF의 코프라 인수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대기업이나 이런 기존 기업들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ESG라고 하는 테마에 이렇게 네. 관심이 있고 이렇게 빨리 가고 있구나. 그쵸. 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한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친환경이 타이밍인가 아닌가 또 이제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빨리 좀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됐다라는 좀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네. 떠올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프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